이번 대회 최고의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수인 파리생 드라마의 이강인 선수가 지난 3차전 바레인전에 이어 선발 초점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짧은 출전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돋보였는데, 이강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볼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우리 대표팀의 주원에서 많은 볼을 소유하면서 직접 볼을 가지고 상대 수비와 경합을 펼쳤고, 특유의 탄압 후 스루 패스와 크로스로 결정적인 찬스 메이킹만 3차례 이상 만들어내는 역시 이번 대회 최고 시장 가치 선수다운 미친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국내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강인 진짜와 혼자 지단이네 등등 많은 팬들이 사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역시 번뜩이는 움직임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대한민국 U24 대표팀과 킬기지스탄 대표팀 간의 2022 항저 아시안게임 16강 토너먼트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킬기지스탄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96위 자리에 위치한 26위 우리 대표팀보다는 훨씬 약한 전력을 지닌 팀으로서 킬기지스탄 대표팀은 이번 2022 항저 아시안게임 F조에서 북한 대표팀에게 0대1 패배, 인도네시아 대표팀에게 0대2 패배, 대만 대표팀에게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1승 2패 이상적으로 16강 토너먼트에 안착한 팀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북한 정도의 팀에게 패배할 정도의 전력이라면 오늘 경기 역시 우리 대표팀이 거의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경기 상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황독은, 이광영 골키퍼, 황지원, 박진석, 정우영, 백승호, 박재용, 엄원상, 정호연, 김태현, 이강인, 서령호 선수까지 확실히 3차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상당수의 로테이션이 가동되었기 때문에 모든 와일드카드 선수들이 선발로 나서면서 총출동했고, 이번 대회 최고의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수인 파리생 드라마의 이강인 선수 또한 지난 3차전 바레인전에 이어 선발 초점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상 완전히 압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기 내내 완전히 레벨이 다른 기본기 차이를 보이면서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지배했고, 볼 종류율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최소 7대3 이상의 비율을 우리 대표팀이 가져갈 정도로 경기력 자체는 상당히 기울어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11분 와일드카드 서령호 선수가 상대 페널티 박스 지역 안에서 파워를 얻어내면서 이것을 이번 대표팀의 캡틴 백승호 선수가 완벽한 PK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선제골을 뽑아냈고, 바로 1분 뒤인 12분에는 엄은상 선수의 완벽한 측면 돌파 후 크로스에 의해 정우영 선수의 헤더 득점이 터져나오면서 2대0이 골이 들어갔을 때는 해설위원조차도 이번 경기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키르기스탄 대표팀이 처음부터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키르기스탄 대표팀은 의외로 이른 시간부터 2골을 허용했음에도 나름대로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당황시켰고, 전반전 27분 대표팀 주장 백승호 선수가 중원에서 치명적인 턴오버를 범하면서 단독 찬스를 허용, 이것을 알리글로프 선수가 완벽하게 깔아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2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32분 이강인 선수의 정말 완벽한 뒷공간 패스에 이은 종호영 선수의 환상적인 득점이 터졌지만 이것이 옵사이드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고, 44분에는 또다시 이강인 선수의 미친 크로스에 이은 결정적인 헤더가 나왔지만 키르기스탄 골키퍼가 이를 잘 막아내면서 우리 대표팀은 약체팀 키르기스탄 대표팀을 상대로 2대1이라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스코어로 전반전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후반전 초반 또다시 키르기스탄 대표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면서 위기에 빠졌지만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내는 등 말리는 상황 속의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왔는데, 우리 대표팀은 2대1의 스코어를 중후반 시점까지 어떻게든 이어갔고, 73분 서령훈 선수의 크로스 상황에서 나온 정우영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대표팀은 마침내 3대1의 스코어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스코어에서 차이가 생기자 여유가 생기니 우리 대표팀은 77분 조영훈 선수가 완벽한 마무리로 4번째 득점을 뽑아냈고, 85분에는 상대 골키퍼의 실책에 의한 홍현석 선수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우리 대표팀은 5대1이라는 정말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짧은 출전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돋보였는데, 이강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볼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우리 대표팀의 주원에서 많은 볼을 소유하면서 직접 볼을 가지고 상대 수비와 경합을 펼쳤고, 특유의 탄압 후 스루 패스와 크로스로 결정적인 찬스 메이킹만 3차례 이상 만들어내는 역시 이번 대회 최고 시장 가치 선수다운 미친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공격 포인트를 기록까지는 못했지만 짧은 출전 시간으로 몸 상태를 걸어올리면서 다음 경기를 기대하게 하는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이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팀과 킬르기스탄 대표팀 간의 아시안게임 16강전 경기에 대한 국내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황새 딱 걸렸네. 역시 변한 건 없다. 우리가 알던 그 내용 그대로다. 당연히 우리 팀 응원은 하지만 황새특 딱 걸렸다. 우리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잖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다. 근데 기본기 차이가 좀 많이 나네. 압도적인 듯 진짜 조그만 수준 높은 팀 만나면 털릴 것 같은데 뭐 이기면 장땡인 대회이긴 하지만 박재용은 빼야 될 듯 연계가 하나도 안 되네요. 면 중국이랑 붙죠. 쎄한데 이거 8강이 최대 고비다. 뭔가 엄청 말릴 것 같은 느낌. 석연차는 판정 엄청 나올 것 같고 후반전 25분만 봤는데 U22때랑 다르게 없는 듯. 황선홍은 오늘 올림픽 절대 못 간다. 이강인 진짜와 혼자 지단이네 등등 많은 팬들이 사실 압박재용은 조별 라운드부터 뭔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점이 뭔지는 알겠는데 숙련도가 낮아서 그런지 그렇게 잘 활용하지 못하는 느도김. 사람들이 조규성 스타일 비슷하다는 건 알겠는데 조규성 군입대 전목 못 쓰던 시절 같다. 확실히 이강인이 클래스가 보적이긴 하네. 역습하는 선수의 퀄리티가 좋으면 위험하겠네요. 백승호가 너무 호전적이라 센터 백 2명만 뒤에 동떨어져 있다. 8강 가도적인 스코어에 비해 빈약했던 경기력에 상당히 실망하는 방향들을 보였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역시 번뜩이는 움직임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확실히 오늘 경기 내용이 전력 차이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컸기 때문에 8강전부터는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28일 레알 마드리드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스타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EPL에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로 주로 왼쪽 측면 공격을 주도하며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 시장에서 강화하려는 우선적인 대상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손흥민 영입에 대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을 영입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을 통해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리고 2015년 여름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했습니다. 그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요 선수로 뛰며 꾸준한 활약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2021-22 시즌에는 23골을 넣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EPL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즌도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요 공격수로 활약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경기력은 특히 벌리와의 경기에서 빛을 발했으며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등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연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며 그의 잔류를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손흥민 영입에 대한 소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손흥민의 이적료 역시 높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은 함께 장기적인 협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잔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비공식 회담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